변호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법을 진짜 쉽게 알려드리는 변호사 아저씨 이종원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 와도 절대 시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다들 분명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경찰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근데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건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어지게 될 형사 절차 전체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대응이 전화를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 딱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경찰과 전화 통화하는 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 뭔가 무섭기도 하고 뭔가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인 태도로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적어도 이 2가지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진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경찰관이 먼저 구체적인 자기소개를 하지 않거나 자기소개를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발음도 뭔가 좀 어색하고 말투도 이상하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죠. 요새는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워낙 유행이라서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침착하게 어느 경찰서, 수사관 누군지, 회신 가능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 다음에 일단 전화를 끊고 안내받으신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입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어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그 일이 문제가 된 거구나 하면서 사건의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조사받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이라도 폭행인지 모욕인지 협박인지에 따라서 수사관이 집중해서 묻는 포인트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따라서 경찰관이 먼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범죄로 나를 신고한 건지 반드시 먼저 물어보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전화상으로 은근히 떠보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누구한테 이런 거 하신 적 있죠? 그럼 그때 하시긴 했다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사건 내용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만 답하시고 상황을 그냥 넘기셔야 돼요. 내가 한 답변이 수사 보고서에 기록돼서 이후의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아주 친절한 톤으로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그냥 편안하게 다 얘기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수사관은 결국 나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감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특정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절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날 그 친구가 먼저 욕을 막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의 변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걸 안 했다라고 거짓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화상으로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하더라도 조사받을 때 정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해서 정확하게 진술해야만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한 행동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해야겠죠. 사건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경찰관이 먼저 선생님 12월 25일 날 출석하시겠어요? 하면서 날짜를 특정해서 물어볼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촉박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일정을 잡게 되면 조사 때 아무 준비도 못하고 들어가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잔뜩 하고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조사 일정은 수사관과의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도 해야 되고 변호사도 알아봐야 된다, 이런 식의 정당한 이유를 대시면서 조사 일정을 미루셔야 합니다.
조사 일정은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2주 뒤로 잡으시길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있어요. 2주 이상이 필요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고소장을 확인한 뒤에 조사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적어도 10일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고소장은 100% 고소인의 입장에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나 왜곡된 정보,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적혀있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보지도 않고 조사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겠죠. 고소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반박 내용과 증거까지 준비해두고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준비해놓은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수사관과 통화해서 조사 일정까지 잡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다시 전화하셔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니까 아직 고소장도 못 보셨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전화하셔서 조사 일정을 연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모든 경우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누가 봐도 아주 명백한 경우라거나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게 증거를 통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혼자서 조사를 받으셔도 큰 무리 없이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고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지고 이게 범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뭔가 실수할 것만 같고 이렇게 불안한 감정을 느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하루 종일 안 좋은 생각만 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생활 리듬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분명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상담을 진행하셔서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도만 정리해도 불안감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찰 조사 준비 과정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조사 당일 경찰서 동행만 요청하실 수도 있고, 의견서 작성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시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설정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확인할 건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은 절대 하지 않는다. 셋째, 조사 일정은 최소 2주 이상 연기한다.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 때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왕 여기까지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쉽고 도움되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